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100세로 사망,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축소와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39대 미국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삶과 유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통령직과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대통령직 이전의 삶. 지미 카터는 1924년 조지아주의 플레인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콩 농장을 운영하는 가족에서 자란 그는 가난했지만 독실한 침례교 신앙과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농장을 이어받으며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조지아주 상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조지아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남부의 상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둘째, 대통령직에서의 업적과 도전.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라는 이미지로 승리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를 중재하여 중동 지역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부를 설립하며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란 인질 사태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이란 인질 사건은 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는 1980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퇴임 후의 활동과 노벨 평화상 수상.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지미 카터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활동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카터 센터를 설립하여 인권, 질병 퇴치, 빈곤 퇴치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힘썼습니다. 특히 기니 벌레 퇴치를 위한 그의 노력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1986년에는 350만 건에 달했던 기니 벌레 사례를 2023년에는 단 14건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카터는 또한 수십 개국에서 선거를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지원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넷째, 개인적 삶과 마지막 순간. 카터는 개인적으로도 깊은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향 플레인스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학교를 가르치고 해버텟 포 휴메니티와 같은 자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23년부터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100세 생일을 맞이한 후에도 사전투표를 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넘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평화에 대한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행동과 헌신에서 나온다. 다음 영상은 미국 대기업들이 최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야 DEI 프로그램을 축소한 배경과 이에 따른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트럼프 이 행정부의 등장과 DEI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DEI 정책 축소의 배경. 2023년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적극적 조치를 폐지한 이후 DEI 프로그램은 여러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드는 LGBTQ 단체에 직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고 월마트는 인종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했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UBS가 유색인종 여성 기업에 제공하던 보조금을 중단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활동가와 보수단체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DEI 정책을 더욱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둘째, 기업과 법적 갈등. 법적 문제도 DEI 축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애틀랜타 투자 회사가 흑인 여성 기업가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허니웰&허니엘과 화이자 파이저는 DEI 세미나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기각되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DEI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책으로 작용해 공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대응 전략.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기업은 기존의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용어를 변경하며 활동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HRM 인사관리협회는 DEI에서 형평성의 겉을 제외하고 포용성과 다양성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은 여성과 남성 간 임금,
격차 해소 같은 구체적인 문제로 초점을 좁히며 전체적인 사회적 논란에서 거리를 두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내부와 외부의 비판을 받으며 DE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 직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와 미래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DEI 정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와 기업 모두에서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수 단체들은 기업 주주들에게 DEI 정책에 반대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DEI 지지자들은 앞으로 더 강력한 도전과 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법적 대응과 대중 시위를 통해 주요 프로그램을 방어하고자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DEI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기업들이 더 이상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DEI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